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게 된다면 비과세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재 구호금품이나 치료비 아니면 피부양자, 자기 자녀들이나 배우자죠. 여기에 들어가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등은 어떻습니까?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건 다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부양을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한테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라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지 자녀가 소득이 있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있다. 그때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요, 생활비를 지원했는데 부양가족,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는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한테 만약에 생활비로 매월 1,000만 원씩 줬는데 아내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아끼고 아껴서 무려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원금이 뭐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뭐 20억 원의 수익을 냈다. 그랬을 때는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배우자 명의로 투자를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겠지만요. 자신의 명의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자녀한테 용돈을 엄청나게 줬는데 자녀가 쓰고 남는 돈으로 아주 알뜰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모았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성은 갸륵하지만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기타 비과세 증여세 자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 기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과세가 되지만 물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금으로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냈습니다. 이 1,000만 원 정도 낸 것은 축의금 범위를 넘어섰죠. 사회 통념상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뇌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결혼 축의금으로는요, 어떻습니까?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랑 신부가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주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받는 거라서 어떻습니까? 축의금에 대해서는요,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겠죠. 자기 돈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의금을 받았다가 자기가 갚아야 되거든요, 혼주가. 따라서 축의금으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바꿔서 신랑 신부한테 신혼여행비나 금전을 주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혼주의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 측으로부터 온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신랑 신부 몫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품앗이 부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방명록 작성이 필요하겠죠. 금액이 많다면요. 자, 이번에는 부의금이 되겠습니다. 부의금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조금에 대해서는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고 상주들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몫이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나중에 부의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주들은 부의금 받은 것이 빚이죠. 그래서 당연히 부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는 않겠죠. 자녀들이 갚아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결혼했을 때 혼주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의금도 자녀가 받다 보니까 상주가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과세 증여재산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품이나 그런 것들은요. 비과세 금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결혼하는 것에 그 혼주는 부모님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호화 결혼식을 합니다. 수십억 들여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혼주의 축제거든요. 자기가 과수비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호화 결혼식을 하지만 자녀한테 혼수품을 준다. 이것은 과세당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할 때 일반적으로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침구류 등을 지원한다. 이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니까 어떻습니까?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수입품 등 고가로 엄청난 금액을 정말 폼나게 그 혼수용품으로 장만했습니다. 이럴 때는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세됐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예물, 예단, 신혼여행비, 지참금 등을 줬다. 이거 금액 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부모님 돈으로 과도하게 고가로 줬을 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물을 줬는데 비싼 걸 줬어요. 그거 과세할 수 있을런지 참 의문입니다. 1억 원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과세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연녀한테도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주고 아내한테도 주고 자녀한테도 주고 사위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과세 대상입니다만은 과세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녀들한테 차량을 지원해 준다. 사서 지원한다. 당연히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도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의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결혼식 과다 비용, 혼수 과다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결혼식을 비용을 엄청나게 썼다는 것은 혼주의 축제니까 문제되지 않는데 혼수용품 과다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한 적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해서 자녀한테 줬다. 당연히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부모님 명의로 렌탈을 해서 자녀가 쓰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만 과연 과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세보증금도 고가의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뭐 저가라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줘서 자녀가 전세보증금으로서 산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죠. 하지만 걱정된다면 부모님 명의로 임차해서 자녀들이 산다면 과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예물 또한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가 다이아몬드, 금, 유색 보석 반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폐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참금 있잖아요. 예전에는 현명한 신부가 지참금, 비상금을 가져왔거든요. 고액의 지참금을 가졌다. 그랬을 때는 뭐 자기가 벌어서 가져온 거야 문제되지 않겠지만 부모님이 5억, 10억을 줬다. 이거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데 지참금을 갖고서 10년, 20년 후에 썼다 이거죠. 만만치 않겠죠. 증여세 과세하기란. 그 다음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현금이나 외환 또는 골드바를 줬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세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금액을 줬을 때 신랑 신부가 그것을 꺼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점 말고는 제가 볼 때는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자녀한테 1억 원짜리 골드바를 줬다? 당장 과세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로 자녀들의 아파트 관리비나 기타 생활비를 줬다. 이거 증여세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부모님 카드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한은 증여세 과세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증여세 과세하기 힘들고 과도하더라도 이거 만만치 않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탈세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조금 초과하더라도 과세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때 과도의 뜻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말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털면 나오는 것이 먼지죠. 그러니까 먼지는 항상 털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더라도 마른 헝겊에서 물을 짜내는 것이 세무조사라고 했거든요. 힘센 사람이 물을 짜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은 짜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스갯소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털면 먼지 안 나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세무조사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세금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푼돈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증여를 통해서 금액을 크게 증여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증여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킬을 통해서 쪼잔하게 뭐 몇백만 원 이 정도 갖고 문제되지 않고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이 절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적격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어설픈 조언을 받게 된다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요. 엄청난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 상속세를 줄인다고 해놓고 나중에 후폭풍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가령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상속세 수백억 원 핵폭탄을 맞은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요. 잘못된 컨설팅, 부적격 컨설팅이죠. 그리고 공짜 컨설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만 진짜로 적격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만약에 무상급식을 한다. 그러면 그 급식이 내용이 좋겠습니까? 돈을 줘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고 당당하게 받는다면 적격 컨설팅, 맛있는 정말로 폼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최고의 솔루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바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에 그 100년대에게 자자수는 플랜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줄이겠습니까? 앞으로 극악무도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가렴주고를 행행하더라도 100년 동안의 세금 무산하고 투자선을 확실하게 펼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현명하신 할아버지 아버지라면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고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번 하고요. 강남역 공간이지고 신청만 보면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도는 강남역 5번 출구에서 2, 3분 걸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요. 결혼식 했을 때 증여되는 것과 증여되지 않는 것 말씀드렸고요. 확실한 절세 컨설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제가 33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느꼈던 것을 정말로 학설처럼 제 이론으로 무장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